네, 반갑습니다. 예,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이 책 표지에 있는 제목인데요. 논란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왜 논란인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실정하고 좀 안 맞다고 보죠. 예. 일단 진행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조 주택 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을 보시면요, 계약갱신 요구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셨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예전에는 주임법 글을 상위법이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역으로 상위법 글을 주임법에서 가져오네요. 예, 법조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볼까요?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돼 있죠. 다만 다음 각 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법조문입니다. 예. 자, 넘어가시면, 자, 상위법 지난 시간에 보셨죠? 상위법의 1조부터 8조까지, 9조까지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왔어요. 차이가 뭔가요? 보시면 임차인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주임법은 이기죠. 상위법은 3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임법은 2번 월세를 안 주시면 해지가 되고요. 상위법은 3번 안 주시면 해지가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3번 연체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못 하는데, 주임법에서는 그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이기로 한 거예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있죠. 서로 합의하여 보상.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물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 7번에 보시면 이 말하기가 그렇네요.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다 했으니까 그걸 제가 상위법 한 거를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8번에 이게 있는데요. 8번이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 다르냐면, 보시면은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예,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상인법하고 다른 이유는 상인법은 주거가 아니잖아요. 예, 살러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상인법에, 지난 시간 제가 뭐 잠깐 그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상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이 책에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얘기를 안 드렸는데, 왜 상위법에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느냐,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임대를 줬는데 한 2년 보니까 주인이 장사 잘해요. 임차인이 배가 아프죠. 월세를 받는데 장사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라 합니다.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거든요. 그럼 나가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던 거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뼈 해장국이라면 내보내고 나서 자기가 뼈 해장국을 해버립니다. 커피숍 하다가 잘 되면 커피숍 내보내고 자기 커피숍 해버려.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그 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계약갱신 거절권이 아니 요구권을 행사하게끔 상인들에게 만들어 줬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주택도 그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 구호 보시면 그 밖에 임차인이 이것도 보면은 중대한 사유가 있죠. 예, 상위법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대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쟁송이 필요하죠. 예, 판사님 이거 중대한 사유라는 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판단할까요? 아니면 임차인, 임대인? 결국에는 가야 됩니다. 법원에. 예. 자,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을 본다. 맞죠? 근데 상위법은 다르죠. 상위법은 1회가 아니고 횟수는 없습니다. 그냥 10년간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10년간 존속기간을 행사할 수 있죠. 자, 3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돼 있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준감할 수 있다 돼 있고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한 제6조의 2항을 준용한다 돼 있고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여기 있죠. 8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거절 사유가 있죠. 8호에 보면 뭡니까? 임대인이 기간 이제 2년이 끝났는데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가라. 내가 살 거야.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되죠. 예.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안 사는 거죠. 예. 내보내놓고 임차인을 또 드리죠. 그러면 자 임차인 경영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는 없습니다. 미리 그런 합의를 하는 사람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호에서 3호까지 보시면 계약 거절 당시 올차임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1항 제8호 사유에 의한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 뒤쪽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이거 법조문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위 개정법을 보면 상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주임법이 가져왔죠. 예. 몇 자 안 틀립니다. 아까 8호 사유 빼고 거의 동일합니다. 상위법은 횟수 제한 없이 10년간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주임법은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임법 1회만 쓸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묵시의 갱신 있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얘기 안 해버리면 자동 연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러니까 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 사람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묵시적 갱신은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계약 기간 2년 했어요. 근데 만료 2달 전에 양쪽 다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그러면 자동 2년입니다. 맞죠?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맞죠?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자 그래 되면 2년 동안은 또 갑니다. 근데 2년이 또 다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임대인이 집을 팔아야 돼요. 근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이제 네 2년 더 4년 살았으니까 이제 좀 나가달라. 딱 임차인이 뭐라는지 압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딱 던져버리. 그러면 집 못 팔아요. 어떻게 팔 겁니까? 예, 뒤에 내가 또 팔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법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맞죠? 이거는 뭐 법정은 똑같으니까 임대인 예, 근데 여기에 하나가 빠진다고 했죠. 임대인 직계존속 그러니까 뭐 내 부모님, 직계존속의 부모님, 직계비속은 내 자식들 포함해서 살겠다 하면 내 부모, 자식 이 중에 한 사람만 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에 실거주 하는 경우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거절 사유가 있고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돼 있죠. 거짓말 쳤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살기로 했는데 막상 나중에 임차인이 숨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해라 이 말이고요. 자, 여기에 또 법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맹점이 뭡니까? 입법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냐면 지금 아까 법정을 보셨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인이 내가 들어간다 해놓고 임대한 경우 남한테 거짓말로 임대한 경우잖아요. 임대한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매매 또는 임대로 들어가야죠. 근데 매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다고 해서 이 법조문으로 봤을 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한편 주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최장 4년 전셋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전세 보증금이 많게는 10억 10억이 아니고 뭐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30억도 있더라고요. 넣는 세입자도 많아서 예전처럼 세입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요.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너무도 국가에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강제 개입하는 거 아닌가. 시장경제의 논리와도 전혀 맞지도 않고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시대의 진정한 약자인 소액 임차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보십시오. 기존 그 세입자들이 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물건이 안 나옵니다. 예.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 잠시 일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저는 소견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국가의 가도 개입이죠. 이거는 예. 굳이 이건 손을 안 대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전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임차인의 권리 충분히 생각하고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약자라고 보지만 근데 결국에는 진짜 소액 임차인들이 이 일로 손해를 봅니다. 요즘에 전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있더라도 부르는 게 값이고요. 월세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가면 갈수록 오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괜히 이거 건드렸잖아요. 안 건드려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사적 재산이잖아요. 참 계속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결국에는 임차인들을 더 못 살게 터전을 뺏어버리는, 이건 결국에는 위증자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적어놨어. 제가 고사성어를 말씀드리면 가효불급이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고, 무엇이든 한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커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면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법은 이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 아니 결국에는 이 법이 너무 많게 되면요, 인간이 편하게 편리하기, 인간의 어떤 삶의 편리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데, 인간 위에 있는 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이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법 밑에 인간을 깔아뭉개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우파 쪽 된 것 같은데, 좌파 우파 이런 거 없고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밑에 이제 아래부터는 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보도자료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었냐면요, 지금 논란이라고 했잖아요. 자, 논란. 예. 이 법조문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을 그대로 지금 주임법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법 불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인이, 나가라 해놓고, 매매해도 그에 대해서 관련해서 법조문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걸 법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면 이제, 입법 관련해,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요 관계관청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라든지, 법무부, 이쪽에서 요거를 법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따르는데, 자, 이 부분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우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요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재판이 가겠죠. 그럼 최종 대법원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1심, 2심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3심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시간이 법 제정하고 보통 최종 대법원심까지 가려면 2년 이상 3년까지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최종 3심까지 가려면 그 뒤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왜냐면 대법원 판례가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편법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법이, 예. 제가 임대인도 아니고, 제가 아무런 제가 그건 없지만,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그리고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예상될 부분에까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지금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전세 세입자들이 결국 매매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물건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걸 또 하나의 가격이 오르는 지금 요인이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제 의견에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계약갱신 요구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라가 엉망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불가능한 일까지 다 분석해서, 예, 토론하고 분석하고 해야지 이게 법이 되는 거지. 보십시오. 이 상위법 잘하고 있네. 상가하고 주택하고 완전 다르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상가는 주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거, 상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주거는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 주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의 어떤 시각으로는 된다는 게 아니죠. 분석해서, 예,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좀 길어졌고요. 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